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클린 스카이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미래는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연구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인천은 인천항과 산업공단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물류 수송을 위한 화물차가 집중되어 있고 차량 배수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으로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인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50 인천시 탄소 중립 전략을 세워놓고 있고 또한 배출 전망치 대비해서 2030년까지는 31%를 감축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서 올해만 해도 124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천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어서 인천의 클린 스카이를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입니다.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인천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러 나오신 박인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시의 주무국장님이십니다. 이은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정욱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태영 전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창 전 간석사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정창교 전문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제자와 토론자의 소개를 마치고 네 분을 대표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임동규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클린스카이 토론회 자당을 맡아주시는 정경환 안명대 의원님과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인천 테크노파크 이윤영 자동차산업센터장,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이근호 교수님과 존경하는 박인동 시의원님을 비롯한 6분의 토론자분들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 지리적 특성상으로 인해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지역으로 저감 방안이 마련될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효율적인 배출가스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경감 효과를 향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되기를 바라며 배출가스와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가 아닌 맑고 청명한 하늘을 가진 도시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또 축사까지 해주신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이명택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이윤영 센터장님 그리고 이호근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토론은 박인동 의원님, 유은수 국장님, 양정욱 회장님, 노태현 본부장님, 김경창 위원장님, 정창교 기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늘 토론자, 발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범위 내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인영 센터장님께서 수송 분야 배출가스 사업 실태 및 저감 대책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테크노파크 자동차 산업센터 이윤영입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서는 자동차 환경 변화, 수송 분야 배출가스 현황 및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중요한 정부 및 인천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배출가스 저감 대안 방안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규제의 심화 부분입니다. 먼저 빈곤화의 소각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따라서 CO2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유로6 같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6에서는 질소 산업을 규제 강화가 핵심인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전력기반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규제 강화 같은 경우는 PPM-SE, ESCA이죠. 안전시스템 장차가 의무화되고 있고요. 침착 평가 제도에 의해서 충돌 안전성 확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고갈 분야에 대해서는 원유 및 천연가스 사용 증가에 따라서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요. ELV에서는 폐자동차 의무 재활용을 명시해서 이러한 자원 재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기능화에서는 현재 차량에 카메라든지 레이더 등 각종 센서가 결합이 돼서 IC가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DAS들이 운전 편의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커넥티드 카라든지 자율주행차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연비 향상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 97g/km로 EU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122라든지 117 등에 비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비 규제에서 100km당 약 4리터 정도의 연료 소모량 또한 굉장히 강력한 연비 향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환경 규제에 대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전처리 기술과 후처리 기술로 나누고 있는데요. 전처리 기술은 어떤 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적게 하게 완전연소 시스템, 그리고 후처리 기술은 많이 알려진 DPF나 SCR 등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온로드 같은 경우는 유로6를 이용해서 질소산화물 규제가 강화된 유로6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5에서 0.18g/km에서 유로6는 그보다 50% 이하 규격인 0.08g 정도로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에서는 파티클 넘버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각각의 수치를 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로드 비클에 대해서는 북미에서는 한국은 티어, 유럽은 스테이지 등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출가스 규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규제와 자동차 평균연비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평균 온실가스 규제는 개별 제조소에서 해당 연도에 맞춰진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치를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이게 올해 발표된 향후 10년간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안인데요. 내년도에 97g으로 시작해서 2030년도에 70g/km로 계속 이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평균 연비도 그 아래 표에 보시면 현재 24.3km에서 2030년에 30.1km로 계속 평균 연비 규제도 강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공업차 보급 의무를 따라서 자동차 판매사가 연평균 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저공업차로 판매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에서 20년 15%로 계속 강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규제에 관련해서 차량 외에도 기존 사업장이나 기업에 대해 어떤 관리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괄관리제, 그래서 대기관리권 수도권을 비롯한 3기의 번역에서 오염물 배출 업체에 기본 부가금 및 초과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활용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공급자 측면에서 친환경차 보급에 대한 정책이 있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 소비자 측면에서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든지 운행 제한, 저공업차 구입체 의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 개선 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고요. 운행 제한 같은 건 5등급 경유차의 수도권 대입권 권리 내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지침입니다. 또한 저공업차 구매 의무는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행정기관에서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게 좀 더 강화가 돼서 2021년부터는 약 80%를 일종 저공업차, 그러니까 수소나 전기차를 80%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으로 소미세먼지 배출가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19년도 자료인데요. 초미세먼지라든지 황산화물은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장의 산업 부분에서 약 42.1%, 56.1%를 나타내고 있고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수송 분야에서 약 61.1%가 주로 배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어떤 물류의 중심지다 보니까 질소 산화물이 수송 분야를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76%를 차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천의 미세먼지는 요거는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저감상 분석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인천연구원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천에가 2015년부터 그 전체적으로 이 미세먼지 정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전국 평균 대비 약간 높은 상황을 유지했는데요.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약간 낮은 상태로 많이 지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같은 동경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비상먼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도로 이용 오염원이라든지 비도로 오염원이 실제적으로는 보통 물류의 방향이 물류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자동차 등록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56만 대의 전국 차량에서 2018년 68만 대로 약 21% 정도 이 전국 차량이 증가되고 있고요. 이 증가율은 휘발유가 약 17%에 비해서 좀 전기차가 증가율이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별로는 휘발유, 경유, LPG 순서로 등록이 되고 있고요. 또 차량별 교통위험 현황은 이 2016년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가 가장 많은 건 사실이고요. 대신 인천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형 화물이라든지 아무래도 물류 중심이다 보니까 소형 화물이 11.3%로 전국 대비 9.4%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형 화물, 대형 화물도 역시 전국 평균 대비 높음을 이 도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천시 환경 오염에 대한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오래된 기사긴 한데요. 2017년도 내용이긴 한데 환경공단에서 어떤 조사를 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조사한 게 인천이 117회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인천시에서 저감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를 보면 인천 지역 환경 및 교통의 수도권 매립지에 진출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인천시는 배출가스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68개 구간 21만 5천 km의 청소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차량 친환경 전환을 통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차량이라든지 주로 경유차가 대상이 되고요. 선박이라든지 LPG나 LNG, 하이브리드 등 전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노후 경유차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4년도까지 저공해 조치가 안 된 노후 차를 제로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에서는 약 2020년 6월 현재 184만 대가 있는데요. 이거를 2024년도까지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한국판 유지를 종합계획이었고요. 노후 경유차 도입 혜택이라든지 화물 경유차 LPG 전환 등의 연도별 목표를 지정하면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저감 기술인데요. 이거는 크게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디텍트 방식과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EGR이나 LNT, SCR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해외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 LNT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약 10톤 이상의 화물차와 시내외 버스에 강화된 유로4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런던 중심부를 통해서 약 25km 내 지역에 LED 운행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통과하려면 기존에 통과비라는 비용을 지급을 해야지 여기를 다닐 수가 있는데요. 이걸 비비를 통해서 번호판을 개조해서 통과비를 지출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프리티 에어에서 공기 품질 등에 따라서
오염 유발도에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 시에는 5등급 차량을 제한하고요. 고농도 시에는 4, 5등급 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는 경유차는 유로 4, 승용차는 유로 1 이상만 운행 제한 구역을 운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 운행 제한 구역에서 노후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노후경차 운행 금지 및 노후경차 교체 지원 등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역시 시행하고 있고요. 도로에는 전기차에 대한 특성 정책으로 도로세가 없다든지 기존 차에만 도로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주는 유로3 이하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요. 2018년 8월에 제정해서 인천시도 그 관련해서 2019년 4월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 관련 시 자동차 운행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한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대한 조례 역시 2019년 1월에 제정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 진입하는 수도권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한 무인 나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2016년도에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에 따르면 2020년도까지 4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상승의 미세먼지와 24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상승의 초미세먼지를 목표로 제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올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경차 LPG 전환 지원을 어린이 통합 차량 등을 통해서 약 355대를 조정하고 있고요. LPG 화물차 신차 구입률은 약 20억 500대, 그리고 굴삭기 지게차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의 전액 지원 등을 약 1950억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점검을 통해서 항만, 공항, 수도권 내리를 출입하는 차량과 공공분야 버스 등을 통해 배출기세를 초과한 차량의 계산 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을 올해 보통 당해년도 12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정책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예산처 2019년도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에 대한 자료인데요. 기존 사업들 중에서 좀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노후경유차 LPG 엔진 개조라든지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노후건설기의 DPF 부착 등의 기획대의 보급 시적이 저조한 것을 분석한 사료입니다. LPG 엔진 개조 같은 경우는 부착 타격이 제한적이고 출력 저하의 문제로 수요가 부족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도 출력 전화로 인한 문제로 수요 부족으로 약간 이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예산차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인천시 정책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데에서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존 차량에 대한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신차에 대한 보급에 대한 정책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물류 중심주의 인천 특성을 보면 배출가스 저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유화 제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배기가스 저감 관련해서는 현재는 DPF 방식 정도만 장치가 되고 인증된 상태인데 이걸 다양한 저감 장치가 향후 다음 발제자인 교수님이 발표할 여러 가지 인천형 저감 장치 등이 조정이 검토를 통해서 이 경유차의 배기가스 절감에 많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단위 배출량이 큰 소형 화물이라든지 대형 승합 버스, 중대형 화물 차량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전기차 133만 대, 수소차 20만 대 등 이 인프라 보급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인천시도 신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셨고요. 이인영 센터장님께서는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서부터 수송 분야 배출가스 현황, 배출가스 저감, 기술 동향, 그리고 저감 대책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대덕대 교수님께서 노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시험 평가 및 인증 방법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좀 쳐주시고. 서서 해도 될까요? 네. 예. 그냥 평소 학교에서 하던 습관대로 서서 하는 게 오히려 편해가지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노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시험 방법, 시험 평가 및 인증 방법에 대해서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 일단 친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윤영 센터장님께서 워낙 자세히 발표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환경은 저희가 후손들 미래 자산을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관련 평가위원회도 참석을 해보면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44%가 요일제 등록을 합니다. 특정 요일에 운행을 자제하겠다고요. 그런데 실제 운행하는 참여율을 보면 1% 미만이었습니다. 결국은 백수십억을 들여서 1% 차량의 참여도밖에 안 되는 요일제를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이 환경은 우리 자산이 아니고 후손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완벽하지 않은 효과가 나더라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대기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은 여기서 좀 참 재밌는 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각 나라별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연도가 10년씩, 5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요점은 뭐냐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노르웨이나 이런 핀란드나 이런 국가들의 보급률이 상당히 좋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본인들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동차 친환경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좀 더 일찍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점차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런 환경적인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모두 환경 정책은 대부분 규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디펜던트로 이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도 그렇고요. 소전기차도 그렇고 매연 저감 장치도 그렇고 정부 보조금과 지원이 없으면 기업체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도 그거를 양산하거나 활성화하거나 보급하는데 분명한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용이나 시험 비용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규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종 시험법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이제 네거티브다, 파지티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것을 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불법 사항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환경법을 만들면서 DPF나 SCR이나 특정 어떤 장치들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뛰어난 부분들을 아예 법률에 명시를 해놓고 후처리 장치로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고 정부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DPF 장착의 90% 정부 지원금입니다. 환경부 45%, 지자체 45%, 본인은 한 30만 원 되는 10%만 내면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정부 지원이 많은 나라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검증을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확대되지 않는 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연비 규제도 매년 5%씩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부 중국 국가 등에서도 그 무공해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의무 판매 제도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도 2003년부터 10년 단위로 저공해차 판매, 구매 의무 제도,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구매 차량의 10%를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서울 환경부에 가가지고 논의한 바가 엊그제 서울시에서 발표했죠. 그래서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나 이런 걸 2035년까지는 전면 중단하겠다. 25년부터 공공기관의 차에서는 뭐 어떻게 없애겠다. 이런 제도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15년 후거든요. 근데 최근에 차량의 평균 수명은 10년이 다 가까이 갑니다. 국내에서. 유럽에서 한 10.4년 정도 되고요. 경기가 안 좋은 스페인이 11.7년 정도 차를 탑니다. 결국 지금 출시되는 차량은 최소 20년은 굴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제도는 선도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차량 구매나 아니면 폐차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한순간에 그 선을 그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규제를 유럽 기준으로 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작사가 자동차 제작 기술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통해 가지고 기준에 맞춰주라고 선도적으로 제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2025년을 보겠습니다. 2025년에 CO2 규제가 81g입니다. 1km 주행할 때. 근데 현재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88g이거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결국 2025년에는 유럽의 CO2 규제를 맞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0%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을 말할 것도 없고 하이브리드나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030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도 맞출 수 없고요. 2045년 기준 같은 경우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결국 거의 전기차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도 맞출 수 없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승용차나 신차 위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작자는 기존에 굴러가고 있는 차량이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의 평균 수명이 이제는 10년이 넘어섰고 출시된 차량은 20년을 운행을 합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운행이 많은 버스가 보통 10년에서 12년 교체 주기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면 그 아까 이제 센터장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발표한 내용은 유로 1에서부터 유로 4, 5, 6까지 점차 강화되고 있고요. 유로 4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DPF가 개발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생계형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아직까지도 운송 부분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형 디젤 차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가장 큰 문제는요. 승용차 베이스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형 화물 트럭에 대해서는 대체 차량이 100%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오래된 차종들은 유로 6 기준으로 볼 때 2005년 노후경유차라고 표현하는 15년 전에 출시된 차량들은 그 당시에 법률에 맞게 운행 허가를 받아서 내가 돈을 내고 그 차를 산 겁니다. 그리고 경유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환경 부담금도 냈고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범법자 취급을 하고 119곳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을 한 다음에 서울 시내 출입 금지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재산권의 침해일 수도 있고요. 2009년에 환경부 장관이 클린 디젤이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미래라고 본인이 선포하고 공공기관에서 3등급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를 독려했는데 지금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낙스가 문제입니다. 자동차 엔진의 온도를 극단적으로 올리면 CO, CO2, HG 각종 배기가스를 다 줄일 수 있는데 연비도 좋아지고요. 결국 자동차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했을 때 모든 연비가 좋아지고 배출가스도 줄어들고 다 좋아지는데 그 중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지아를 돌리고 엔진의 온도를 낮추고 하다 보면 매연이 또 발생하고 이런 트레이드오프 상태입니다. 결국은 엔진의 어떤 특정 한쪽을 눌러주면 다른 쪽으로 솟아나오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상황에서는 선처리든 후처리든 가리지 않고 배출가스를 최소한 저감시킬 수 있는 각종 장치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는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작차, 자동차를 판매하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 그 중에 보면 기존에 CVS 7호 모드나 NEDC 모드나 이런 모드들이 99년 이전부터 쭉 나와 있고요. 법이 매년 개정되면서부터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다 2017년 9월부터
RD라는 실도로 주행에 따른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건 2007년에 미국에서 대형 트럭에서 적용하는 기술인데 이 어떤 법규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테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폭스바겐 사태죠. 폭스바겐에서 배출가스 조작을 한 거죠. 결국 우리가 서류상 우리가 배출가스가 이만큼 줄어든 차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내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도로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가족들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미세먼지나 각종 배출가스 오염물질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폭스바겐은 실도로 모드, 근데 이제 CVS 7호 모드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내 모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사와 그 다음에 사용자나 환경이나 국토부나 이런 규제를 하는 기관과의 콘플릭트를 막기 위해서 재현 반복성이 있고 누가 테스트해도 동일한 결과를 나오도록 표준화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CVS 7호 모드나 뭐 여러 가지 FTP 모드나 이런 뭐 LA 모드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는데 문제는 제작사들이 너무 똑똑했고 그런 규제들을 충분히 피해 나갈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실내 테스트에서는 배출가스가 조금 나왔는데 실제 도로에서는 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런 폭스바겐 사태가 나온 배경이 거기에 있고요. BMW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벤츠조차도 전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츠조차도 최근에 배출가스 조작의 의심이 있다고 현재 검찰에서 고발된 상태고요. 이 얘기는 뭐냐? 실제 실내 도로 주행 모드만 가지고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를 규제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100% 저감효과를 연결시키거나 극복할 기술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RD 방법은 대충 이제 뭐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FTP 모드를 변환한 거고 CVS 7호 모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드에 대한 어떤 그 다이어그램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다른 데 쪽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보다 좀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요. 그 안양대학교에서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한 걸 제가 잠깐 따온 건데 중요한 거는요. 쭉 넘어가서 이 부분입니다. 정윤희 박사님이 경유차 대경영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NO2, 질소산화물이죠. 질소산화물이 서울 시내 대기 중에서 감소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실주행 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낙스 때문이다라는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동일한 겁니다. 결국 여지껏 대부분의 방법을 차지해오고 있던 실내 도로 주행 테스트 모드만 갖고는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RD 테스트라고 하는 실도로 테스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폭스바겐 디젤 기술로 여기가 나왔고요. RD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도로에서 주행하다 보니까 고속 주행, 그 다음에 속도 편차, 평균 속도가 얼마가 들어야 되고 기온, 바람 이런 모든 영향을 다 고려해서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요. 베리어블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차종 관련 테스트 하더라도 반복성에서 다소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쩔 때 좋았다가 다소 미진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요일제 말씀드린 것처럼 1%가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면 환경을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작사나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현성이 떨어진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게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국내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설기관이나 대학연구소에서 그러한 테스트를 거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공인기관이 아니라고 잘 인정을 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행태가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그걸 갖다가 검증을 해도 동일 차종에서 4대, 5대 테스트를 해와라. 두 번째는 이거는 2000cc 디젤 엔진인데 2400cc에서 효과가 똑같을까요? 1600 터보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모든 엔진 종류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탁월한 효능을 증명한 기업체조차도 막대한 시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지금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갖다 이렇게 개발해라 저렇게 개발해라 자동차 전문가인 저도 모든 분야를 알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규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고 그러한 시험법에 대해서 기업체가 충분히 접근해서 본인들의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열어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리얼 드라이빙 애니메이션인데 결국은 실도로 주행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장비를 아마 못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11년부터 진행되고 17년에 국내에는 규제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측정 장비들의 사진이고요. 결국은 CO, CO2, NOx 이런 걸 측정하고 CO, CO2 측정에 따라서 그 중량비를 계산해서 연비까지 계산해내는 이런 장비로 실도로 주행 테스트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차량의 장착 모양이고요. 실제는 상당히 어려운 게 기존의 CVS 7호 모드나 NDC 모드 같은 경우 1300에서 1800초 정도 한 3, 4분 정도 길면은 몇 분 안에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고 실내 모드에서 하니까 제한성이 많습니다만 실도로 주행으로 하프 모드로 해도 50km 이상 주행을 해야 되고요. 풀 모드는 100km 이상 주행을 하면서 기온, 풍향, 평균 속도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각종 테스트에 한 번 테스트하는데 하루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되고 결국은 테스트 차종 하나 하는데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테스트 장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이미 2017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왔다면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환경부 수도권 대기업 중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또 전국의 7개 대학이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서 10년째 총무하고 있고요. 교수들을 모임해서. 그런데 그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제가 느낀 문구의 하나입니다. 뭐냐면 캐나다나 미국, 북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인권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에서 봐도 아이 방에 들어갈 때 부모가 노크를 하고 들어가고 이 정도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캐나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써 있는 문구가 하나가 환경은 인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저희 게 아니고요. 환경을 위해서는 인권이 무시돼도 된다. 이 정도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적용에 너무도 보수적이죠. 9가지, 8가지 좋은 점이 있고 한두 가지의 리스크가 아니면 쿠에션이 있을 경우에도 그게 완벽하게 증명될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실제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언론에 노출돼서 그런다기보다는 한 1년에 20곳 이상의 회사에서 새로운 장비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연비 개선 효과가 있다,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정말 달나라기 같은 것들도 있고요. 한두 개는 엑셀런트한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범용차에서 다 똑같이 제작사에서 만든 것처럼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8개, 9개 차 중에서는 좋은 효과가 나는데 한두 개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나거나 효과가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방법이 있어요. 특정 차종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서 정말 좋은 효과가 나는 장비인데 일반 실내도로, 시내도로에서는 오히려 배출가스가 더 늘어나는 장비를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실내, 시내 모드, 시내도로 주행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났다고 저는 터부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고속도로 운행이 많은 관광버스, 대형 화물트럭에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면 전체적인 에버리징은 분명히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장비를 채택하지 않고자 하는 어떤 보신주의 이런 것 때문에 신기술들이 많이 발을 디디지 못한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이상으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규제가 좀 폭넓게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상당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 높은 문턱과 각종 증명할 수 있는 시험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의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마음을 내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훈 대덕대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훈 교수님께서는 친환경 규제와 제작차의 배출 허용 기준 또한 노동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 시험 평가 및 인증 방법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서 신기술 적용에 대한 높은 문턱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인권에 우선한다는 말씀으로 끝맺음해 주셨습니다. 광역시의회 박인동 의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허락하시어 인천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책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자장을 맡아 수고해주신
안경대 의원님을 비롯한 그리고 문화복지위의 김준식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의 이은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광역시는 개항의 도시이자 산업화의 전천기지이며 근대화 발전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인구 300만의 국내 17개 시도 중 인구수가 5번째로 많은 지자체이며 국내의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약 50% 이상을 수도권에 집중 관여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서해 바다를 마주하고 중국과 근거리에 있기에 중국의 산업화와 사막화 등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황사로 국내에 발생되는 유해 물질과 서해를 건너온 중국발 환경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전국에서 대기 오염 수치가 가장 안 좋은 적도를 가지고 있기에 중앙정부의 이기적인 대기 환경 개선 정책만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300만 인천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대기질 파괴 지역인 수송 분야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 의회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육상, 해상, 수송 분야 및 개발로 인한 건설, 중기, 국가 상단에서의 유해 물질 발생을 타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발굴하여 인천 시민에게 살고 싶은 도시, 살아가고 싶은 인천 시민의 행복 지수를 올려드리는 것이 목표이며 푸르고 맑은 하늘을 5천만 국민과 나누며 지구 대기 온난화의 개선에 가장 앞서 있는 인천시가 되기를 바라며 맑고 푸른 하늘을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서해를 넘어오는 중국의 미세먼지, 황사 현상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나 국내, 특히 질적이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우리 인천의 경우 시민의 의식 개선과 시의회와 시가 하나가 되어 우선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되어 유통 판매되고 있는 수송용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적인 효과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극히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부 제품은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 개발로 실차 적용 시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제품 성능에 대한 인증과 정부의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수송 분야 배출가스 저감 장치 기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별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모색, 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중부부처인 환경부의 정책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방안이 더 많은 효과를 본다면 지방분권의 위상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며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배출가스 규제 차량은 5등급으로 사용 연료와 제작기간으로 분류되어지고 있으나 LNG, LPG, 가솔린 차량 또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단지 환경오염 물질이 경유차량과 다른 환경오염물질이라는 것뿐입니다. 경유차량의 경우 차량 제조 등록 일자 기준으로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분리하여 3등급과 4등급 차량은 배출량과는 관계없이 운행이 용인되며 5등급 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의무설치 또는 조기 폐차를 권유하며 운행 제한이라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고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에 매년 거액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으나 투자 규모 대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수한 수송 분야 배출가스 저감 제품을 알아보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여 인천 시민의 저감 방법과
관련 규제와 규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실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뜻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덕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 배출가스에 대한 설명, 또 노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인천시만의 배출가스 저감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요즘 기후변화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바쁘신 분입니다. 인천광역시의 환경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이훈수 환경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수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 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대교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든 참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침부터 사실 평상시로 보통 8시에 출근합니다만 오늘 아침부터 이제 환경부 주관하고 중앙부처 12개 중앙부처하고 17개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있었고 또한 현장의 이행력을 다 체크를 해서 왔었고요. 또 그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향후 이제 우리 인천시에서 그린 위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핵심 부분이 신재에너지 확대 보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소산 육성, 생산 클러스터 구성을 위한 MOU, 우리 이제 TP하고 우리 이제 반대 기업들하고 우리 산하 공기업, 국가 공기업들 같이 12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MOU를 치게 되는 큰 오늘 일을 좀 하나 다 마무리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저 두 분 발제자께서 이윤영 센터장님하고 이호근 교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천시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부분하고 요즘은 최근에 기술 트렌드하고 이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을 좀 잘 발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환경 업무와 대부분이 보면 단지 규제 업무고 또 규제들을 또 저감 장치의 인증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이제 나름대로 특화된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부분이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정책이라든가 장비 그런 보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저 시에서 일단 이제 저감장치 인증을 되는 건 굉장히 과학을 인증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또 중소기업에서 사실 그 인증을 통과하기가 또 쉽지는 그렇게 않습니다. 어렵고 아까도 이제 그런 시험에는 또 많은 또 준비 비용부터 들어간다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시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중소기업 제품 특화된 게 있다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특화된 예를 들어 모속 주행들을 더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도배는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자동차 대교의 주법이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책이 크게 세 가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거에 95년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CNG 차량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었거든요. 버스가 도입이 됐었는데 저희 이제 인천시에서 최초에 이제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2대를 비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으로 다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나올 때 이제 까만 하얀 천 가지고 이제 배기가스 나오는데 매일 나오나 안 나오나 하면서 이제 했던 또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2세대가 이제 각종 이제 경유 차량이라든가 이럴 때에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 부착, DPF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많이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서 진행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이제 금방 우리 자산주의 안전개혁이니까 말씀하셨듯이 2050 탄소 중립이 이제 모든 정책의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온실가스라든가 모든 오염물 배출하다 저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앞으로는 이제 이쪽이 조만간에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다 바뀔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기차하고 수소차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의 차액 부분을 대부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직까지 미비합니다만 대부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충전 전기차 같은 경우도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수소 충전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에 이제 계속
수소 충전소 지금 현대에서는 수소 충전소가 다 있는데 버스, 상용 트럭, 승용차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인프라가 없다고 이제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 그 수소 충전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반대해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 시에서 주민들 다 수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차세대 자동차 원리 수소로 인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안 나오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약간 이제 우리 이제 이윤영 선대장님 이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저감 사업 부분 다 이제 실적 부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또 얘기하면 중복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 대기 오염, 우리가 이제 대기가 상태가 이제 깨져나기 때문에 사실 대기의 중요성을 누구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환경 교육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하고 이제 공기하고 물이 있는데 음식은 3주 안 먹어도 충분히 사람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3일 걸리고요.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술을 마신다 하면은 3분이면 다 생과 사를 갈릴 기회가 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구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도 있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반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우리 시에서는 금방 이제 여러분 토론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 이제 대구의 주범이 이제 자동차 부분은 모두 다 인정한 부분이 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국가 정책에 맞춰가지고 전기 수소차를 더 확대 보호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노후 경유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그런 저감 장치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덜 나오게 할 거고요. 특히 이제 또 동절기 되다 보면 또 이제 할 거고요. 특히 이제 또 동절기 되다 보면 또 이제 그 계절 관리제는 이제 금년부터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시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지역에 이제 5종 차량이 들어오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제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당이 많은데 이제 그건 법적으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따라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특히 이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수칙 때문에 어떤 차량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현재는 이제 계도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도 활동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해보고요. 오늘 저기 이제 그 발제자분하고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천 시민들이 쾌적한 대기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윤수 국장님 세진하시고 나서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바쁘셔서. 수고하셨고요. 이윤수 국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 배출가스 저감 노력과 노후 경유 차량 지원 사항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오늘 토론회에서 듣고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에는 한 것으로 신차 구입 억제 정책이나 운행 제한 제도나 이런 부분이 인천시가 가야 될 길인가, 이런 제도만이 정책만이 능사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협회 양정욱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동차 소비자협회 양정욱입니다. 대기 환경을 개선하다 해서 이렇게 인천시에서 이 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정말 인천이 변하면 한국이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확실히 결론을 맺고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일단은 이 자동차에 관련한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 오염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좀 인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이웃 환경부에 말씀하셨지만 경유차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소차나 전기차로 다 대체한다 했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을까요? 2,500만 대, 현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2,500만 대입니다. 그 중에 경유차가 몇 대냐면 1,000만 대거든요. 인천 신안 경유차가 70만 대입니다. 그 중에 노후차가 약 20만 대에 해당이 되겠죠. 인천시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다 1,000만 대를 싹 없앨 수 있으면 좋죠. 몇 년에 걸쳐서 얼마의 돈을 얼마큼 쏟아부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에 어렵습니다. 향후 전기차와 수소연료차가 시장에서 많이 풀어져서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결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소연료 아까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프라 구축이 너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만 해도 지금 그렇죠. 수소연료는 뭐 이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10년까지는요 경유차를 우리는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 줄이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중앙정부가 엄청난 막대한 수조 원을 그동안 뭐 10년 이상 갖다 쏟아부었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이요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없어요. 다 유럽에서 이 들어온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거기서 조금 모디파이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기술이 있어도 이걸 적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존법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하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배출 머플러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거기다 장착을 해야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고 그 외의 기술은 기술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술들이 뭐 시도도 해보고 했지만 전부 다 사장이 된 이유는 제도권에서 이걸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그 규제들이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이걸 직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혁신적인 제안을 해서 인천시부터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뭐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을 제일 치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담금 내죠. 단속하죠. 운행 제한하죠. 아니 그러면은 자동차세 받지 말아야죠. 보험료도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세금 다 받고 보험료 다 내고 환경 개선 부담금까지 내면서 왜 운행을 제한시켜? 누구 권리로 재산권 행사를 방해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과연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정해져 있는 법과 제도를 자꾸 주장할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협회에 맡고 있는 성김으로서 제가 서울시에다가요 서울시 의장님하고 환경 관련된 의원님들한테 내용 증명을 제가 다 보냈어요. 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에요. 보냈는데 답변이 딱 한 번도 안 왔어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수도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을 알았으면 누군가 한 사람 나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줘야 되는데 아이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뭐 저 문서 하나 와가지고 뭐 대교환경 보존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지금 경유 5등급 차량만 해도 전국에 300만 대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절대 두 번째 또 이 잘못된 부분은 법으로 막혀져 있지만 두 번째 잘못된 건 뭐냐면요. 배출가스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 규제를 하려면은 배출가스가 과연 그 차량에서 얼마큼 배출되느냐 기준치를 가지고 제약을 해야 되는 거죠. DPF를 장착했느냐 안 했느냐로 운행 제한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지금. 근데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는 안 해요. 그렇잖아. 그러면 뭐 이거 꼭 소비자들이 몇만 명 모아가지고 청와대 가서 국회 가서 어시아에서 해야지만 이게 꼭 개선이 되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 했어요. 어떤 차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배출가스가 안 나옵니다. 그런 차로는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계속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환경에 위해가 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관리도 잘해서 배출가스가 안 나와. 그죠? 그런데 DPF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을 못하게 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곳 인천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자리는 정말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더 성토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자동차 소비자들은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 경유차는요 없앨 수 없습니다. 왜? 대부분이 이 경유차는요 아시겠지만은 수송을 하고 있잖아요. 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업을. 근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운행을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장애인 차나 특수 차량은 유보한다. 그 돈을 말이죠. 차라리 그렇게 막 장애인 차는 그러면 배출가스 나와도 되나요? 특정한 차량은 배출가스를 배출해도 되는 거냐고요. 정말 국가가 정부가 정말 배출가스를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면 장애인차 다 그냥 자금 지원해가지고 바꿔줘야죠.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대에 심한 경우는 2,900만 원씩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차를 바꿔줘 버리는 게 낫죠. 그렇게 정말 진짜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요.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PF가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거든요. 5등급 아니라 4등급, 3등급도 문제가 있어요. 좀 이따 우리 노태영 우리 본부장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규제 제한이 없는 4등급 차량도 검사소에 가서 빠꾸 나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빠꾸 되면 바로 옆에 가서요. 머플러 털어주는 데 가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임시방편으로 털어주고 검사 통과하면 또 운행해. 이거를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좀 제도를 바꾸고 혁신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문제가 많은 DPF에 자꾸 의존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기술이 있느냐 정말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기술이라도 다 정말 아까 이호국 교수 말씀대로 실차 로드 테스트를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를 철저히 검증하는 게 과감하게 채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현실의 대안이다. 그리고 좀 더 현실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이 시 자체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이 자리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변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정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경호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회장님께서는 우리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한 잘못된 획일화된 제도와 그리고 책임을 경유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에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보다는 신기술이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공단 노태영 경인지역 전 본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태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만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제도하고 정책이 좋다 하더라도 노후 차량 가지신 분들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에서 추진하던 관용 차량과 일반 차량을 실제 현장에서 선처리 검사 방법을 가지고 부착을 해서 시험을 해본 본인 당사자입니다. 실제 해본 결과 배출가스는 많이 현재 감소한 데이터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에 등록 대수가 이제 160만 대이지만은 실제 이제 보험사소별로 인천에서 이제 불합격률을 한번 빼봤습니다. 불합격 공단과 지정의 보험사 실적이 전체가 26만 7,442대가 여기 가솔린 차인 경우고, 이것이 해서 불합격이 전체 불합격 실적은 7만 3,507대를 해서 27%의 불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동차가. 그 중에도 배출가스로만 부적격된 것은 17,074대 해서 6.4%. 프로테지는 적습니다만은 실제 불합격률과 비율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곳으로, 인천 지역에 비해서 많은 곳으로 전국에 비해서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LPG 휘발유, LPG 경유, 요거 이제 지정 공장은 일반 지금 업체에서 검사를 하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20만 8,275대를 검사해가지고 불합격 실적이 4만 4,639대, 부적합률이 21.4%, 공단보다는 한 6% 정도가 좀 적은 걸로 이렇게 좀 돼 있고, 이것도 배출가스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2.6%, 부적합률이 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4.7%.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천 지역이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봐도 조금 높은 상회하는 입장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배출가스 불합격도 높지만은 단지 불합격률이 뭐냐면은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품 결실로 인한 불합격률입니다. 전체 불합격 실적은. 거기에 이제 단지 배출가스로만 가지고 노낸 대수가 22,494대. 이러한 통계자를 받은 게 2019년 실적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은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노후 차량에 대한 DPF 문제와 5등급 차량 규제. 이 사안은 앞에서 지금 이인동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국소비자협회장 양종욱 회장께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입니다만은, 실제 서민들은 제도는 있다 하더라도 제도를 벗어난 방법을 선택해 줬으면 하는 것이 실제 인천 시민들의 접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DPF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한경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3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300만 원, 최고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0%에서 한 12, 3% 정도까지 자기 손실금이 지금 부담되고 있는데, 이 정책적으로 보는 입장하고 실제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대했을 때는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또 5등급 차량 규제하는 것도 실제 제도는 꼭 DPF 차량에 한해서만 한정했을 것이 아니라 또 방법을 찾아가지고 선처리 방법도 매연이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사후 조치를 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은 좀 이 자리에서 논의 출동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민원들이 가장 많은 것을 빨리 아까도 보니까 우리 센터장 이윤영 센터장님도 여러 가지 제안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민원인들이 접하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 매연 저감의 효과를 득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금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저는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영 본부장님께서는 오랜 동안 자동차 검사 업무를 맡아오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경유 차량들의 강제 사항인 TPF 설치에 대한 출력 저하 등의 문제점과 또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경유차의 효과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인천시의 획기적인 정책 기획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간석사동 주민자치위원회 김경창 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창입니다. 인천에서 40년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부품 제조, 택시미터기 수리 사업, 경정비,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해왔으며 동기간 동안 지역의 봉사도 소홀함 없이 해오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모두가 잘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인천 시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017년 우연한 자리에서 인천의 기업에 의해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저감시키는 기술이 있다는 게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해당 기업을 찾아가 본인의 차와 주변인들의 차에 설치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난무했던 수많은 제품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변 친분이 있는 지인과 운수업계 관계자 시범 설치를 후 결과를 취합해 보니 모두가 충분하다고 만족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충만하여 이러한 기술이 우리나라의 기술이고 더욱이 인천의 기술이라는 것에 감탄하며 여러 유사 제품을 확인하여 보니 각별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현 박남춘 시장님을 행사장에서 뵐 기회가 있어 배출가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시장님 또한 배출가스 저감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시청 관용차에 설치 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범으로 전후 비교 테스트를 한 결과 설치한 차량 모두 확연한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본인 또한 경유차를 소유하고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멀쩡한 차량임에도 10년이 넘는 노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규제를 올리며 결정한 식으로 애지중지 아끼며 운행하던 차량을 정부의 조기 폐차 지원을 받아 폐차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운행을 할 수 있었지만 운행 제한에 대한 규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힘겹게 신차를 구입한 사례입니다. 대부분 노경유차는 저와 같은 서울민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멀쩡한 차를 조기 폐차가 해야 하는 심적인 부담과 신차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서민들은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 침체로 인한 서민들이 이 위기상에 처한 이 시점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노후차량이라는 이유로 면별생량이 운행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서민들 입장에서 면밀해야 알려주지 않고 노후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을 제한하는 현재의 규제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타 지역의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가 앞장서 인천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가 설령 노후되더라도 운행에 적합한 환경 규제 별도 강화하고 강화된 환경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노후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철회하는 시 정책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유차 소유주 중에는 약 10% 이상이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로서 대체로 출퇴근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생계형 소형 화물차 및 중대형 화물차 차량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소유주에게 적게는 2천만 원, 억대가 넘는
적은 폐차 지원 몸으로 신차를 교체하는 것은 황당한 일에 불과합니다. 환경 규제에 따라 배출가스 발생 정도가 법정 기준에 적합함에도 사용연한이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운행을 강제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규제에 따라 10년이 안 된 차량이 매연 발생 정도가 심각해도 단지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연을 도로에 필요로 다녀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공정한 규제입니다. 이에 현행 법 규정에 관리 지침에 세심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운행 사용 기간이 아니라 검사 기준에 적합 부적합을 하되 검사 주체인 교통안전공단 민간 검사소의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적합 시 운행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인천시가 앞장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간다면 타 16대 시도의 모범적인 선례로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되며 사랑하는 인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을 돌려주시는 시발점이 되시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찬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 불공평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만이라도 현실적인 법규 개선과 관리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정창교 전문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창규입니다. 우리 이원수 국장께서 오늘 토론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티타임을 할 때 우리 안병래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1240억 정도를 자동차 대기 오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윤영 센터장 주제 발표에 보면 후처리 기술, DPF에 대해서만 사용하기도 하고 선처리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박인동 의원께서 그 환경부의 그런 어떤 기준보다 인천에 적합한 인천형 대기 환경 문제, 특히 자동차와 관련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테크노파크에서 그 선처리 기술을 가지고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자료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2000년도에 어린이 통학 차량 355대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그러면 선처리 기술로 이건 했을 때 어떤 정도의 효과가 더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화물 차량, 전국에 돌아다니는 화물 차량의 3분의 1이 인천에서 돌아다닌다. 이걸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은 인천은 영원히 계속 회색 도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이 정책적인 전환, 환경부만 기다리지 말고 인천형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게 오히려 환경부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호gun 교수께서 이제 도로주행 시험과 관련한 새로운 틀들이 유럽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일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들이 잘 접목이 되는데 제조회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게 더디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사실 현대차나 이런 거 보면 수소차에 투자 엄청 하고 전기차에 투자 엄청 하는데 변신의 몸부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연기관의 지금 업체들이 우리도 지금 앞에서 양정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10년간 우리가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부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트럭이나 이런 것은 지구상에서 아직 어떠한 대안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기술이 이런 펜스 장비에 의해서
도로 주행을 해서 연비도 좋아지고 뭐 출력도 좋아지고 뭐 소음도 줄어들고 냄새도 안 나고 하는 이런 어떤 결과값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아까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손들에게 정말 맑은 하늘, 푸른 하늘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지 않겠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회색 도시로 남을 거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우연하게 그 기자단하고 시장단하고 에위하이에 갔는데 거기서 베이징 한은회장 출신의 그 기업가를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항만공사에 말하자면 공기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 구매까지 이렇게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가 좀처럼 문을 열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그 자리에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답을 우리 뭐 시장님이 하시진 못했지만 오늘 환경국장이 분명히 이 토론자들의 어떤 토론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지금 시의원님들은 환경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는 다른 인천형의 어떤 대기질 정책 이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시 조례로 아까 그 발제문에 보면 한 3개 정도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회에서 법을 다뤄서 그걸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오히려 시간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고 당장 대기는 우리가 당장 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좀 숨쉬기 편한 인천을 만들려면 적어도 그 1,200억 정도의 일부는 어떤 이런 그 새로운 그 인천 기술 쪽에 우리가 그 시험적으로 하고 특히 아까 노태영 공단 전 본부장이 말씀하셨지만 인천에서 그 운전면허 시험장 같은 데서 우리가 그 신기술을 갖고 있는 부품을 쓸 용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서 인천의 그 교통안전공단의 인프라 안에서 그걸 적용을 해보고 여기서 성공하면 타 지역까지도 이렇게 확산해 가는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소비자 운동 차원에서 이 신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이죠. 다만 아까 저도 이제 정말 궁금해서 우리 이 교수님한테 말씀을 해봤더니 신기술의 경우에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제약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규제 계획위원회에서 그거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스 공영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행복해졌습니까? 이번에도 버스 개편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거기에 총 투입된 버스 공영제 비용이 1,000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 돈이 더 큽니다. 1,20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실제로 운전자들은 여전히 좀 불만족하고 있고 결과도 아까 발표해 보면은 계속 DPF의 효과가 떨어져서 80%대에서 60%대로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또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소비자들, 자동차 소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특히 생계형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인천에서 화물 차량을 타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기장님께서는 친환경 국제도시 인천의 깨끗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범 배출가스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형 자동차 매연 저감 기술이 필요하고 친환경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 점에 대해서 인천시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토론자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발제자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예. 그러면 방청객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또 토론자 분들께서 좋은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청객 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고요. 성명하고 어디서 오셨는가 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뢰일 건데요. 세종시에서 온 세종일보 장석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천은 1,240억 정도 투입을 했다고 했는데 세종시는 올해 매연 저감장치 50대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 다음에 세종시가 미세먼지 항상 1등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매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연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인천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와서 토론을 하고 토론자나 발제자님들 그다음에 우리 자장이신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991년도에 지자체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45%가 지자체에서 돈을 대고 나머지 45%를 정부에서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규제,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는 혹시 조례를 개정해서 인천 자체 환경관리공단에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기라는 것은 기본이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5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오늘 이 토론회한 의미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17개 시도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인천시가 시작이 된다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꺼번에들 이제 질의에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또 방청객 분들 중에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섭 회장님 뭐 하신 말씀 없어요? 네, 인천 테크노파크 김가입니다. 오늘 이제 이 소중한 자리, 저도 이제 인천의 전략산업을 맡아서 가고 있는데, 이런 소중한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 지금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지금 환경을 어떻게 인천에 개선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내용 기간이 향후 한 지금 현대자동차 전문가들이 왔을 때 20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전기차 수소차를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변화를 줘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20년 동안에 그냥 있을 것이냐? 아까 지금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간 자체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 개정을 좀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인천이다 하면 인천에 인증센터를 만들어서 인천에 있는 기업이 개발한 부품을 인증을 해서 그 제품이 인천시부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좀 시간적인 거를 줄여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오늘 이후에 좀 만들어 주시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인천은 지금 세계적으로 밀집형 산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밀 가공을 좀 잘할 수 있는 남동작이나 이런 그 산단을 지금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인천형의 이제 모델, 그다음 인천만의 이제 그 기술, 그다음에 인천의 신기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옴으로써 다른 산업 자체에도 큰 그 파급 효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이후에 시간을 좀 줄여서 오늘 이 자리로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또 시민들 또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 이런 데까지 좀 확산을 해가지고 토론회를 한 번 더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결집을 해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TP에서까지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한 분만 더 방청객분 질의를 받겠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내연기관 엔진에 대해서 전문 연구를 한 최인섭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내연기관 엔진의 퇴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내연기관의 그런 중요성, 내연기관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공헌을 하고 앞으로도 무한 공헌할 기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젤 경유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리터의 연료를 가지고 보통 10km 이상을 다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의 경유가격으로 보면은 약 1,100원 정도, 리터당 한 1,1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특별 소득세라든지 환경 개선 부담금을 빼면은 실제적으로는 연료 가격이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작은 몇백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으로 1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육종화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은 내연기관 기술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서 10km에는 주행을 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니까 전기를 공급받아야 주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km를 주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내연기관 엔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그 몇백 원보다도 훨씬 비싼 돈으로다 전기를 생산해야 되고 그런 전기 자동차 자체에서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내연기관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제 여론화되고 있는데 물에서 수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 수소 자동차가 10km를 운행을 하기 위해서 물에서 수소를 분해하는 그 비용 과연 그것이 좀 경제성으로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적에 지금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내연기관의 특성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지금 안타깝게도 내연기관의 문제점만을 얘기를 했지 배출가스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근데 이것이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기술의 부족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단연간 90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를 하는 과정이 모든 내연기관 엔진 자체의 결함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이 부족했다. 이 기술은 독일의 보시서부터 비롯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독일의 보시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독일의 기술에만 맹신하고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도 충분히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대덕대 이호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따른 시험 방법, 인증 방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제품에 대한 성능이 인정이 된다면 이것이 인천시서부터 좀 모범적으로 이제 그 중소기업의 기술일지언정 받아들여서 인천시서부터 대기환경 개선이 이제 모범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분들 중에 꼭 나는 이 말을 하고 가셔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청객분들의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방청객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하신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이호금 교수님. 네, 발제자 제 의견이 아니고 이제 그 패널들도 동일하고 유사한 방향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토론자분들께서도. 그다음 내빈석에서 나오신 분들도 실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대기 환경, 오염물질 저감이나 이런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요. 그 정도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시에서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데 큰 힘이 보태는 의견을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호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이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재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는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서 연료 사용 기술을 해결한 신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오신 기자님이나 또 TP에 계신 분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내연기관의 변화가 친환경으로 돼서 정착을 하려면 20년도 더 걸립니다. 그동안의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인천시 의회에서 나서서 이런 토론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을 위한 상위법도 검토를 했고요. 예산 사용을 하기 위한 예산상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인천 시민들에게 이런 인천의 신기술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들 의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점을 천명해 드리겠습니다. 2시간 딱 됐습니다. 제가 2시간에 마치려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 또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의 그 의견 청취를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올해만 해도 1240억을 투입을 했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했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이 토론회를 통해서 가졌고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토론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들이
인천의 대기 환경 개선의 정책적 방안 또한 모색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시간 동안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린스카이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